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의 높이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의 높이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A14부터 C14 선택, 그 다음 G14부터 H14를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번째 서식이고요.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서식 작업하셨습니다. 세 번째 A3부터 H14 선택하신 다음 홈에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다음 G14셀을 선택하셔서 대각선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 가셔서 대각선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네 번째 D4부터 E14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의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한 다음에 권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는 방법은 샵, 샵이라고 입력하시고 권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꼭 0원을 표시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0권, 그러니까 0을 표시해라 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G4부터 G13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숫자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를 붙이기 위해서 셀 서식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 뒤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G12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메모를 입력하는데 인기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 상품 입력하시고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제 화면을 잠깐 올릴까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합니다.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 탭에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서식 작업 5문항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인데요. 학과가 비서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A3과 A5셀을 선택하셔서 A23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총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학과 옆에 컨트롤 V 합니다. 학과이고 총점이 95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95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셔서 A3부터 I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학과가 비서학과이면서 총점이 95점이라고 조건을 주셨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7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서학과이면서 총점이 95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E3셀을 클릭합니다.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 중앙값 이상. 그럼 중앙값부터 구해 볼까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메디안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약 총액에 대한 중간값을 구하시려면 계약 총액의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래서부터 쭉 범위 정하셔서 D3부터 D9 영역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중앙값의 값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중앙값, 중간에 해당한 값을 구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3,522만 5,442 중간에 해당한 값입니다. 그럼 내 값이 중간값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 싶어요. 기준을 등호 다음에다가 내 값,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 조금 전에 구한 중간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중간값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얘는 폴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더 작았기 때문에 true가 나온 거는 중간값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true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에 대한 조건을 먼저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2, 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둘 다 만족해 합니다.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계약 건수가 1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그 다음 아까 중간에 해당한 값은 구해놨잖아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true고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true 값에는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수사원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 3에 가셔서 if 만약에요. 지금 구한 값에 수식 맨 끝에 가셔서 조건이 끝나는 지점의 쉼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우수사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접 입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 조건에 만족하면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true 값에 해당한 곳에만 우수사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에는 공백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준일 연도에서 연도를 추출해야 되겠네요. 는 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기준일. 네, K1셀의 값은 이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K1셀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기준일의 연도가 구해졌습니다. 마이너스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사일자도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 여기는 절대 참조할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참조하는 셀의 위치가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I3셀만 입력하시면 8년차라고 구해졌습니다. 이 값에다가 가로 열고 나이를 표시할 건데요. 그럼 가로는 어떻게 연결하냐?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를 여시면 이렇게 연차 다음에 가로까지 구해졌어요. 이젠 나이를 구하셔야 되겠죠. 나이도 M%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이는 기준일 연도에서 다시 한번 이열함수가 필요하네요. 이열함수 기준일 연도. K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 빼기 그 다음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래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에 대한 가로 닫았으면 1900 시작할 때 가로 열었잖아요.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나이가 28살이네요. 28이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우리는 가로 닫을 거예요. 그럼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 문제 봤더니 6년차, 8년차 다음에 연차라는 글자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라는 글자는 이 가로 여셨던 글자 바로 앞에다가 연차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연차 입력하셔서 8년차 자기 나이가 해당 나이가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는 아래 평가표를 참조할 건데 평가표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두 번째 해당한 데이터의 값을 가져올 겁니다. 행 단위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면접과 실기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찾으러 갈 겁니다. E1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average라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average, 면접과 실기, C13부터 D13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했습니다. 얘는 90이니까 합격, 얘는 90이 안 되니까 대기, 그 다음 79도 대기, 62는 불합격, 이렇게 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23에 다시 한번 가셔서요. HLOOKUP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눌러서 참는 값은 평균값을 구해놨고요. 참조하는 표는 평가표에 가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겠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죠. 이럴 때는 생략하시거나 true값 또는 숫자 1을 넣으시면 돼요. 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데이터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상공상사, 대리점이 상공상사에 해당한 최고 판매 금액과 최저 판매가를 둘 다 구해서 차이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26셀에 갖다 놓으시고 Dmax, 그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작성하는 표 4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필드입니다. 필드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죠. 판매 금액 필드 이름을 넣으시거나 숫자라고 한다면 범위 정한 표에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상공상사에서 가장 큰 값이 168,630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이거를 저는 복사해서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단 함수만 dmin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최소값이니까 dmin을 구해서 빼주면 이렇게 101,710원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네 번째 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합계는 SUMIF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는 하시고 SUMIF 가로 열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이래요. 그러면 구분에 가서 구분 A28부터 36에 가서 조건이 가정용입니까? 라고 조건을 넣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전기요금에 가서 가정용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라고 하면 가정용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전기요금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내림하는 거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이겠죠. 숫자는 구해졌으니까 맨 끝에 가서 쉼표 100의 자리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10의 자리, 마이너스 3이 되면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기요금의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의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으면 이름 정의가 같이 나오잖아요. B14셀 선택하시고 이름을 상여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G14셀 선택하시고 강수연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G7셀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김경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G10셀을 선택하시고 이름을 김지연이라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상여율 값입니다. 그래서 B14를 선택하고 확인.
값을 25%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다시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을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모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하기에는 강수연과 그 다음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김경수에 해당한 데이터,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김지연에 해당한 데이터, G4, G7, G10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상여율이 15%에서 25% 또는 5%의 값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결과셀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H11셀을 선택하시고 광고비가 9%입니다. 결과가 변화가 있는 거는 25셀이네요. 25셀을 선택하시고 이 값이 2만 원이 되려면 그럼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25셀의 값이 2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광고비가 있는 H1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2만 원의 값을 찾았습니다. 아까 9%였는데 6%로 바뀌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구성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구성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 4셀을 선택하는 작업, 클릭하는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등호 넣으신 다음 출하금액 나누기 출하금액의 합계 D11셀을 선택합니다. 합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성비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성비에 대한 계산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시작해서 H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지정에 구성비를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는 바로 구성비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는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이 끝나셨네요. 다시 한번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채우기 색의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을 다 지정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삽입의 도형에 가서 빗면을 선택합니다. 위치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H7까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문제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언급이 되어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요. 연결하실 매크로는 채우기 색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제 다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강동가 1월 4월인데 강서, 강동, 강북 요소의 데이터 범위를 제거하래요. 이럴 때 데이터를 새롭게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행렬 전환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강서가 파란색이네요. 강서 선택하셔서 딜리트. 제가 강서가 아닌 다른 거 삭제했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강서는 색깔을 확인하시면 제가 보라색을 삭제했군요. 파란색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강서를 선택하고 제거할게요. 마우스를 클릭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겹쳐 있어서. 그래서 강서 삭제하시고 강동 선택하고 제거. 다시 한번 강북을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강서, 강동, 강북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행렬 전환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해 주셔야만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이제 막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어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1월, 4월,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종류는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문구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 세로축에 있는 값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하시고 최소값은 0이죠. 최대값은 60이고요. 주 단위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입력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차트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